안녕하세요, 축구조입니다. 오늘 아침 프리미어리그 썸머 시리즈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맨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리즈전에서 쿠냐가 데뷔를 했고 이번 경기에서 은베모가 데뷔를 하나 했지만 매치핏 문제로 은베모는 결장을 했죠. 시즌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맨유의 프리시즌 경기는 어땠는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전술과 득점 장면, 신입생과 주요 선수들 몇 명 정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유의 빌드업 장면보다 압박 장면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유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컨셉의 압박을 섞어서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가 강한 전방 압박, 두 번째가 기다리는 지역 수비입니다. 먼저 강한 전방 압박을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맨유의 1차 컨셉은 압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호일룬에게 올라가서 압박하려는 제스처가 나오기도 했고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만 맨유의 강한 전방 압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시는 장면에서도 호일룬이 웨스트햄의 왼쪽 센터백을 닫아놓으면서 골키퍼를 압박하지만 미드필더의 전진이 늦는 바람에 중원 웨스트햄의 미드필더는 프리 상태로 볼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결국 이 압박은 아레올라 골키퍼의 땅볼 패스로 웨스트햄이 아주 부드럽게 압박을 풀어냅니다. 이처럼 오늘 맨유의 강한 압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공격진과 미드필더 간격은 압박을 진행할 때마다 벌어졌고 전반전 웨스트햄은 맨유의 압박을 큰 무리 없이 벗겨냈죠. 그래서 맨유는 간격을 좁히고 지역 수비를 섞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압박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라인은 높게 유지하고 압박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서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하고 이 지역에 공이 들어오면 좁은 간격을 활용해 볼을 탈취해내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이 지역 수비를 통해 맨유는 볼을 자주 탈취해냈고 그 과정에서 우가르테와 마이누의 수비 장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컴팩트한 라인 유지로 마이누가 수비에 성공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오늘 3선 선발이었던 우가르테 마이누 조합은 수비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후반에는 전방 압박 간격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아레올라의 미드필더를 향한 패스를 이미 높게 전진한 마이누가 끊어냈고 이것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추가 득점으로 이어졌죠. 아모림의 맨유가 무작정 라인을 올려 압박을 무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라인을 내려 간격을 유지하는 지역 수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 오늘 경기 맨유의 압박 스탠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주요 선수들은 어땠나 보시죠. 먼저 신입생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쿠냐 같은 경우 며칠 전 프리시즌 리즈전에 이미 맨유 데뷔전을 치렀고 오늘 경기가 맨유 소속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내 참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기본 실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 눈에 띄는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은 발을 맞춰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수들과의 합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맨유 이적 시장 중간 점검할 때 쿠냐의 장점이 동료 선수들을 이용하는 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동료 선수들을 이용할 때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특히 브루노와의 합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브루노와 쿠냐의 연계 장면 중 하나입니다. 브루노가 마이노와 패스를 주고받고 쿠냐에게 내주었고 쿠냐는 우가르테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하죠. 단 4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효과적인 전진을 만들어냈고 쿠냐는 상대 센터백과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찬스를 맞게 되죠. 오늘 경기에서 브루노와 쿠냐의 호흡은 꽤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쿠냐의 스타일을 맞추기에는 모든 선수에게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른 맨유 선수들과는 어나더 클래스인 브루노만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쿠냐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쿠냐가 브루노와 합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일룬과의 연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쿠냐는 호일룬에게 패스를 건네고 들어가는 일명 패스 해무버를 자주 시도했는데 호일룬은 의도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베모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커 자원과의 연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호일룬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르크지가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지르크지는 지금 부상이더라고요. 쿠냐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오늘 경기 도르구의 폼도 꽤나 좋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로 발을 맞출 시간이 충분해지고 쿠냐의 의도를 선수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시점에 맨유의 왼쪽 공격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명실상부 여전히 맨유의 에이스이고
25-26 시즌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선수입니다. 오늘 쿠냐와 같이 2선으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든 득점을 책임지며 맨유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약간 우려되는 점은 만약 은베모와 쿠냐가 모두 2선으로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 브루노는 어쩔 수 없이 3선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브루노의 능력을 썩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모림 감독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호일룬입니다. 저번 맨유 이적 시장 중간 점검 때 매각 대상이라고 했던 안산 가레말 말고 안산 가레호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호일룬도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경기 호일룬은 시작과 동시에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연계, 패스, 슈팅에서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호일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뭔가 발전을 하려면 전 그래도 축구머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일룬은 똑똑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장면이죠.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았을 때 슈팅도 가능했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패스가 가능한 상황에 우측으로 패스를 했지만 진행 방향 뒤로 가는 좋지 않은 패스를 보여주었고 어찌저찌 흐른 세컨볼 찬스에서도 바로 옆에 브루노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했고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죠. 저는 공격수라면 저런 찬스에서 분명 슈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격수는 욕심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호일룬의 문제는 그렇게 슈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선택도 별로 좋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슈팅을, 두 번째 장면에서는 패스를 가져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기준에 가장 최악이었던 장면인데요. 3선에서 호일룬에게 준 패스를 호일룬이 원터치로 부페에게 내주는 장면입니다. 볼을 띄워서 리턴 패스를 주더라고요. 당연히 일부러 띄운 것은 아니겠죠.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나 스트라이커라면 원터치 리턴 패스는 정말 기본이죠.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내주기에 그리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호일룬이 보여준 저돌성과 몇 번의 퍼스트 터치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맨유의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맡기기에 호일룬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필요한 보강 포지션은 톱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누, 전 오늘 좋게 봤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명과 암을 모두 보여준 경기였다고 보이지만 저는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였어요. 일단 발재간이 좋은 선수답게 중원에서 풀어나오는 탈압박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앞쪽으로 건네려고 하는 패스 시도도 많았습니다. 다만 워낙에 주고받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라 좁은 지역에서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거나 혼자 볼을 지키다가 템포를 끊어먹는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가르테입니다. 우가르테 역시 오늘 마이누 짝꿍으로 나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수비 너무 좋았고 압박 들어갈 때 미드필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전진 드리블도 보여주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드리블을 하니 상대가 잘 속더라고요. 전진 패스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이번 시즌 맨유에게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의 백스리 자원 중 2명, 요로와 더리우트입니다. 오늘 그냥 말 그대로 깔끔했습니다. 빌드업도 깔끔했고 수비도 깔끔했죠. 이 2명은 개인적으로 주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좌토퍼는 좀 의문입니다. 부상만 없으면 당연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주전일 텐데 지금도 부상이죠. 올해 복귀가 힘들다고 하던데 어린 헤브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고요. 맥과이어를 스위퍼로 사용하고 더리우트를 스토퍼로 빼는 방법이 있긴 한데 더리우트도 스토퍼보다는 스위퍼가 어울리긴 합니다. 이 역시 아모림 감독의 숙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길게 말할 것은 아니지만 치도비 마틴의 오늘 경기 스탠스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0인 느낌? 어린 선수가 벌써부터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하는 프리미어리그 서머 시리즈 시간대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클럽 월드컵 때부터 정말 힘듭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